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세아 JKD입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우리는 현대사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적 변혁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덩샤오핑과 개혁 개방에 대해 이야기했고, 중국이 어떻게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BYD, DJI, 바이트댄스와 같은 중국 기업들의 부상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와 증가하는 부채, 인구 구조의 압박, 성장률 둔화 등 중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젠가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과 반도체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지정학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대만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리고 21세기 중반의 중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미래를 이해하려면 먼저 현재 중국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세계 최대 무역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막대한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광범위한 사회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기술 역량도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은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 미칩니다. 1970년대 후반의 중국과 비교하면 변화의 규모는 놀랍습니다. 수억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고 도시가 확장되었으며 산업이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 중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요인만으로는 앞으로 수십 년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이전과는 다른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생산성입니다. 중국은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 풍부한 노동력, 도시화, 산업화, 세계시장으로의 편입이라는 여러 이점을 누렸고, 이러한 요인들은 빠른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숙할수록 성장은 생산성 향상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생산성이란 같은 양의 노동력과 자원으로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진 경제는 생산성 향상에 크게 의존하며 생산성은 대개 혁신과 연결됩니다. 이것이 기술이 매우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인공지능은 오늘날 가장 많이 논의되는 기술일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인공지능이 세계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전기가 19세기와 20세기를 변화시키고 컴퓨터가 20세기 후반을 변화시켰듯이 인공지능은 21세기를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제조업, 의료, 교통, 금융, 교육, 과학연구, 국방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민간 기업은 인공지능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수많은 엔지니어와 컴퓨터 과학자를 양성하고 있고, 연구개발 지출은 계속 늘어나며 기술 기업들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는 요소도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규모입니다. 중국에는 세계 최대 수준의 디지털 인구가 존재하며 수억 명이 매일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이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둘째는 인재입니다. 중국은 수많은 엔지니어와 기술 전문가를 배출합니다. 셋째는 투자입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의 기술 투자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입니다. 넷째는 시장 규모입니다. 거대한 국내 시장은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대규모로 시험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경쟁도 치열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인공지능 연구 개발의 세계적인 선두주자이며, 미국 기업들은 현대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른 국가들 역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경쟁의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과 밀접하게 연결된 또 하나의 핵심 산업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흔히 디지털 시대의 석유라고 불립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데이터 센터, 군사 시스템, 인공지능 등 현대 기술은 모두 반도체에 의존합니다. 반도체가 없다면 현대 경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반도체가 전략적으로 중요해진 이유이며, 동시에 중국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첨단 반도체를 대량으로 수입해왔습니다. 많은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했고,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의존은 취약점이 되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히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프로그램이 확대되었고 생산시설이 건설되었으며 새로운 기업들도 반도체 산업에 진입했습니다. 목표는 기술적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개발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정교한 장비와 특수 소재, 고도로 숙련된 엔지니어,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량을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반도체가 중국의 미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지정학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제성장은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도 중요하고 국제관계도 중요하며 지정학은 경제적 결과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역 규모는 여전히 막대하고 투자 관계도 중요하며 공급망은 국경을 넘나듭니다. 그러나 기술 규제, 무역 분쟁,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전략적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양국 관계를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 경쟁이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양국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 이 관계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구상은 1대1로입니다. 2013년에 시작된 1대1로는 여러 지역의 사회기반 시설 연결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항만, 철도, 도로, 에너지 사업, 물류망 등이 그 대상입니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투자가 경제계 발전과 지역 간 연결을 촉진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비판자들은 부채의 지속 가능성과 지정학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1대1로는 현대사에서 가장 야심찬 국제사회기반 시설 사업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으며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대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만은 경제적으로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은 정치 문제에만 집중하지만 경제적 중요성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대만은 세계 기술 생태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반도체 가운데 상당수가 대만에서 생산됩니다. 이러한 반도체는 스마트폰, 인공지능 시스템,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수많은 기술에 사용됩니다. 그 결과 대만은 세계 기술 공급망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대만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은 대만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만의 미래는 해당 지역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의 대만은 역사적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 외교 정책의 핵심 이제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사회는 이 지역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와 지정학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정학 외에도 인구 구조는 중국이 직면한 또 하나의 중대한 과제입니다. 많은 성진 경제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하락했고 노동력은 이전보다 느리게 증가하며 인구 증가세도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의료비 지출 증가, 연금제도 부담 확대, 노동력 확충의 어려움 같은 장기적인 압박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일본과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생산성 향상이 인구 구조의 압박을 상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큰 주목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은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고 자동화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인공지능은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혁신은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경제 구조입니다. 오랫동안 투자와 수출이 중국 경제 성장에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소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 중심 경제가 강화되면 보다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은 복잡합니다. 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소비자의 행동도 서서히 변화하며 제도 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 역시 중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급격한 산업화는 대기오염, 수질 문제, 탄소 배출, 자원 소비 등 막대한 환경 부담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 에너지 기반 시설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적인 선도국이 되었습니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동시에 막대한 투자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이 질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매력을 반영한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목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이 여전히 더 큽니다. 미래의 경제 순위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제 전망은 자주 빗나가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정치적 결정과 인구 추세가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도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 거대한 국내 시장, 광범위한 사회 기반 시설, 막대한 제조 능력, 성장하는 기술 역량, 풍부한 인적 자본이라는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동시에 부채, 인구 문제, 생산성 압박, 지정학적 긴장, 경제 구조의 전환이라는 큰 과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는 중국이 필연적으로 세계 경제의 지배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구조적 문제가 중국의 부상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결과는 두 극단 사이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는 단순한 이야기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미래는 대개 훨씬 더 복잡합니다. 분명해 보이는 사실은 중국이 앞으로도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결정은 세계 무역, 기술, 에너지 시장, 금융 시스템,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미래를 이해하는 것은 중국만을 위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대 중국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가난했던 국가는 경제대국이 되었고 제조업 중심지는 기술 경쟁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빠른 성장의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번영의 시대로 전환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음 장은 인공지능, 반도체, 지정학, 인구구조, 혁신, 그리고 아직 내려지지 않은 선택들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답이 무엇이든 21세기 중국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미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중국이 언젠가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